먼저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의 광화문에 국민용 글꼴로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사랑하고 빛내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경복궁은 임금이 사는 조선시대 궁궐이 아니고 폐허가 된 경복궁을 오늘날 대한민국이 나라의 체면을 살리려고 관광용으로 새로 지은 빈 기와집입니다. 아래 우리 사진은 6.25 전쟁 뒤 완전히 폐허가 된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복궁을 광복 뒤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1968년에 광화문을 다시 세우면서 한글 현판을 달고 40년 동안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 국민소득은 100불대였습니다. 1950년대는 100불도 안 냈습니다. 이런 나라를 한글로 국민을 교육하고 공문서를 쓰고 말별살이를 해서 문맹도 없애고 국민 수준을 높여서 오늘날 국민소득이 수만 불에 이르기까지 올렸습니다. 이 1960년대처럼 국민이 80%가 문맹이고 밥 세 끼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경복궁은 아래와 같이 복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1968년 광화문에 한글 현판 달고 한글로 국민 수준을 높이고 그 바탕에서 나라를 일으켜 이렇게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을 복원하고 그 앞에 광화문을 세우고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 문화를 높여서 우리 문화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2005년에 광화문 한글 현판이 독재 정치 상징이라면서 광복절에 그 한글 현판을 떼고 정조가 쓴 한자로 집자에서 한자 현판을 단다고 했습니다. 그 문화재청은 그때 일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광화문 흑백 사진을 갖다가 디지털 복원한다고 이렇게 흰바탕에 검은 글씨로 현판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라는 것을 조작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고 2010년 광복절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들 외국 기림까지 참석해서 원형 복원을 했다고 거창하게 제막식을 했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이 3달도 안 되어 금이가고 그리고 땜질하고 그러는 바람에 나라의 얼굴인 광화문은 완전히 누더기 꼴이 되었고 그 뒤에 나라는 국민이 분열되어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일어나는 나라 기운이 시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검은 사진이 일본에서 구한 옛 광화문 현판 사진인데 현판은 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걸 디지털 복제 쌍 모건식으로 복원한다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가짜 조작된 현판을 만들어서 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정조가 쓴 한자를 집자한 건데 이렇게 단다고 하다가 국민이 반대하니까 이런 디지털 목재 쌍구법원식으로 만든다고 이런 가짜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현판 색깔이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런 사진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찾아서 보니까 검은 바탕에 이렇게 흰 글씨다 이렇게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부가 문화청이 한글 현판을 떼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그 가짜 현판을 조작하다 보니까 국민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문화재청은 문화재는 원형 복원이 원칙이다 하는 일반 논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나라가 망하던 고정된 모습으로 경복궁을 복원하겠다 그렇게 정했다면서 한자 현판을 고집하고 가짜 현판을 달았는데 그건 잘못되었기에 또 지난날에 우리가 한글 현판 달고 나라를 일으켰기에 우리는 다시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세종대왕께서 없는 글자로 새로 만든 그러한 개혁정신, 우리 자주 독립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날 글자의 한글 현판으로 달자는 것이고 그런 독립정신은 우리가 일찍이 고종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영어문을 독립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글로 문패를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화관은 독립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한글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이제는 독립자유국가를 이루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에 나라는 망합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뜻을 살리자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 한자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자로 쓰자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서울역에 처음 칠 때에는 일제 때고 그게 경성역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에 따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역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한글로 문패를 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중국의 국정 천안문은 우리나라 경복궁의 광화문과 같이 중국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그들도 일제로부터 또 자신들이 그 나라를 되찾았을 때 천안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손문 사진과 그 뒤에 또 다른 지도자 사진을 붙인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근래에는 모택동 정부 지도자 사진과 현재 중국의 휘장을 이렇게 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신들의 국어를 옛날 한자가 아닌 요즘 간체자를 이렇게 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미국에 맞먹는 그러한 강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 뒤에 1968년에 한글 현판을 달고 나라를 일으켜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는데 문화재청은 정말 멀쩡한 한글 현판을 떼고 고종 때 나라가 망할 때 걸렸던 최성근 한자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그 뒤에 일어나던 나라 기운을 시들고 편하던 한글 문화를 꽃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꼴이며 오늘날도 마치 중국의 한문을 쓰는 나라, 중국의 소국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한글에 태어난 곳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나라를 일으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한글 현판은 국운 상승의 깃발이고 한자 현판은 나라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단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옛날에 68년 한글 현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으로 달자고 기자회견도 하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듣지 않고 한자 현판을 달으라고 온갖 잘못을 비리로 얼룩져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해외 동포들까지 광화문 한글 현판 달기의 세계 시민 선언 기자회견도 했고, 그해 이 밑에 이게 독일에 우리가 광고로 가서 이 나라를 일으키게 한 동포인데 그분까지 오셔서 한글 현판 달고 나라를 일으켜달라고 이런 시위를 했고요. 우리 한글을 배우러 온 외국 학생들, 관광객들도 한자 현판보다 한글 현판이 좋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까지 한글날에 가족들도 나와서 한글 현판으로 달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얼굴이고 또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의 정문에 오늘날 조선시대도 아닌 오늘날 한자 현판을 다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여 년 전에도 한글 현판 달기 백서를 낸 일이 있고, 그리고 2010년에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밝히고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이 세종대왕 동상 뒤에 한글 현판이 어울리는지 한자 현판이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종대왕 뒤에 한자 현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 사진이 세종대왕께서는 마땅치 않은 표정이고, 세종대왕 등 뒤에는 한글 현판이 진짜 어울리고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지난 20년 동안 활동한 투쟁 백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해 한글이 반포한 날이고 창제한 날에 해외 동포까지 와서 헌정회 회장, 정대철 회장, 또 김동영 전 국회의원, 한글 단체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한글이 태어난 경북 정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내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고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꼭 저 부끄러운 한자 현판을 떼고 국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달아서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기 건의하고 주장합니다.